증권광장 1부 첫 순서는 930 투자전략실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D&W 파트너스의 송동현 대표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930 투자전략실 오늘의 주제 만나보시죠. 네, 다시 뛰는 성장주 그 종목을 저희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주냐 성장주냐 최근까지도 시장에서 이어지는 주도주 논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이분법적으로 시장을 접근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는 알겠는데 성장주의 기환을 전망하는 시장의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네, 이제 바로 이제 5월 CPI 지수가 네. 이제 발표한 이후로 약간 이제 그런 분석 기사들이 많이 나왔다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성장주가 촉발한 시가총액 상위주의 종목 순위가 지금 계속 변동이 되고 있는 이제 현재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네. 있겠고요. 그 지난해 말과 비교를 해보면은 그 상위 시총 10개가 좀 변화가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그 변화가 굉장히 극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심에는 역시 LG화학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셀트리온 등등이 있었는데 지금은 네이버, 카카오가 빠르게 치고 올라오면서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의 순위가 변동을 한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카카오가 시총 4위예요. 예,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시총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5월 CPI 발표, 즉 일시적으로 미 물가가 이제 급등을 했었죠.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부분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다시 미국 국채 수익률이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성장주로서 매기가 좀 몰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그 성장주 중심의 랠리가 좀 펼쳐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장주라는 것은 사실 이제 금리 상승기에 할인율이 좀 높아지면서 주가가 좀 부진할 수밖에 없는 전반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경기 민감주가 좀 급등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시죠. 그렇지만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원래 이제 인플레이션은 기대 인플레이션 플러스 실질 금리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많이 반영이 됐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중고차 가격이라든지 의류 그리고 운송 소비 이런 부분들이 5월달에 CPI 지수가 급등을 해주면서 이 부분은 영구적인 상승이 아니다.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지표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하향을 하게 되면서 이제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오버슈팅이 왔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로서는 실질 단기 금리만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왜냐하면 경기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 금리는 조금씩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금리가 좀 하향 안정화될 전망으로 좀 보여진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6월 16일, 17일 이제 6월 FOMC 회의가 열리는데 사실 이 부분은 현재 증시에 많이 반영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테이퍼링이 공식적으로 좀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현재 시장은 베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 금리가 아주 중요한데 지금 이제 그 지지선이라 볼 수 있는 1.5%를 지금 하회를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지지선을 하회를 함으로써 조금 더 확실해졌다라고 이제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주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성장주의 대표적인 앞서 보셨던 3, 4위의 네이버, 카카오는 6위에서 3위로 카카오는 또 9위에서 4위로 올라온 만큼 대표적인 IT 서비스 쪽의 성장주 속의 그 시총이 달라진 만큼 그만큼 강하게 성장주로 매기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가총액의 변동 부분은 대부분 이제 IT 관련된 성장주로서 약진으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고 앞으로도 IT 쪽에 강한 상승세가 좀 몰릴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이버, 카카오는 앞으로도 좀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좀 공고해질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좀 회사의 앞으로의 성장 이런 부분들을 계속 체크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렇게 네. 딱 나눠서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잖아요. 그냥 네. 성장주와 가치주가 좀 돌아가는 순환매 장세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돼요? 물론 이제 네. 경기가 다 회복이 되면서 네. 사실 성장주가
더욱더 압도적으로 상승을 하겠지만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경기 네. 민감주도 안 간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경기 민감주는 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확실하게 나와주는 구간에서 더 빠르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실적을 무엇보다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치주는 좀 실적을 기반으로 한 부분을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는 구간 속에 있다면은 전반적인 성장주가 좀 매기가 좀 더 좋은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도가 더 부각이 될 수 네. 있는 환경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뛰는 성장주 그 종목을 잡기 위해서 930 투자 전략실에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성장주 하면은 대표되는 두 종목을 저희가 상징적인 의미로 골라봤는데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네. 뭐 방금 제가 네이버 카카오를 네. 이제 말씀드렸죠. 네이버가 또 대표적인 또 성장 업종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는 뭐 많은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또 유명한 것이 바로 글로벌 메신저인 라인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라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두 축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클라우드라든지 그다음에 라인웍스, IT 서비스 등 이런 IT 플랫폼 사업을 또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네이버입니다. 그리고 웹툰, 그리고 뮤직, 그다음에 브이라이브 등 이런 콘텐츠 서비스도 함께 영위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그리고 네이버 INS라든지 그리고 스노우가 대표적인 또 뭐 제페토와 더불어서 또 메타버스 플랫폼을 또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냥 웍스 모바일 등 이런 콘텐츠를 자회사를 보유를 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라인과 소프트뱅크가 제트홀딩스를 경영 통합을 결정했죠. 그래서 일본 쪽에서의 점유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이 바로 네이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 매출액이 약 30% 정도 성장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5분기 연속 성장세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온라인 광고 시장이 매출 회복에 따라서 이 서치 플랫폼에 대한 매출 상승이 한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커머스입니다. 이 커머스 사업이 지금 네이버의 주축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커머스 매출이 연간 40% 이상 성장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 커머스 쪽에서의 높은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콘텐츠 매출은 그 일본 라인 마케팅 축소로 인해서 이제 분기별로 보시면 약 5% 정도 좀 축소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네이버가 얼마 전에 이 전 직원에 대해서 이 대규모 스톡 옵션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상승한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저평가를 받게 하는 그런 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이 부분은 당연히 일시적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매출이 좋으니까 이제 스톡 옵션을 부여했다라고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하반기에는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 지금 코로나19가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점차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색 광고라든지 그다음에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2분기 그리고 하반기에 연간 이 부분에서는 약 10% 정도 성장이 나올 것으로 현재 증권가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광고 쪽 매출도 약 30%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 커머스 부분은 약 지난해 40% 정도 성장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역시나 비슷하게 40에서 약 5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살펴본다면 역시나 이 스마트 스토어 이 사업을 안 하는 사람이 잘 없을 정도만큼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간편하게 뭐 접근할 수 있고. 그럼 이건 뭐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커머스에 네.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브랜드 스토어라든지 그다음에 쇼핑 라이브, 그다음에 또 신선식품 판매 강화 이런 부분들이 또 이커머스 사업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또 웹툰 쪽을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5월달에 이제 와패드라는 이제 기업을 인수를 하고 나서 수익 모델이 확대가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8월에는 그 신선식품 장보기 물류가 좀 강화가 됩니다. 다시 이커머스로 좀 넘어왔는데 이 부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 이커머스 쪽을 키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내용들이 많은 것을 보면 요즘에 뭐 화두가 아닐까 싶어요. 네, 이쪽은. 워낙 이제 네. 쇼핑 이 부분이 좀 많이 떠오르게 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스마트 스토어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글로벌 스마트 스토어가 생기고 이 서비스를 도입하고 이 부분도 솔루션이 다 유료화가 됩니다. 즉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수익성 창출이 저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 부분은 약 1년에서 2년 정도 성과가 지나야 약 가시화될 전망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지만은 장기적인 어떤 매출과 그다음에 성장 여력은 이 부분에 의해서 좀 클 것으로 전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 전반적으로 네이버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추정 영업이익률이 약 11.5%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약 100% 이상 성장하는 그런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이제 100% 성장한다는 것은 기업의 가치가 거의 비슷하게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 이커머스 쪽에서 많은 성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차피 밸류에이션을 좀 이제 제가 계산을 좀 해봤는데 현재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카카오에 비해서 좀 저평가된 요인이 있습니다. 최근에 카카오보다는 좀 주가가 네. 덜 가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기회라고 이제 보는 건데,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회성 비용이 좀 나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와는 다르게 네이버는 이 해외에서의 성장이 가파릅니다. 그리고 이커머스 쪽도 사실 카카오는 국내 플랫폼이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그 성장률이 조금 이제 네이버와는 좀 다른데, 근데 향후로 봤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인구는 글로벌이 더 많고 그쪽에서 서비스 도입이 네이버가 더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일단 밸류를 좀 더 그 장기적으로는 네이버를 좀 더 높게 저는 쳐줄 수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률에 초점에 맞춰서 약 PER을 한 40배 정도 적용하고 향후에 EPS를 약 2배 정도 2020년 비교해서 2배 정도 비교를 했을 때 약 그 보수적인 관점입니다. 이렇게 적용해도. 그래서 이제 목표가는 약 40에서 45만 원 정도가 일단 추정이 돼서 나옵니다. 아주 보수적인 목표가라고 저는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덧붙여 드리면서 우선은 그때까지 좀 보자라는 의견을 좀 붙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최근에 네이버의 주가 부진이 비용 증가에 따른 이익 성장률 둔화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살짝 이제 밸류에이션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저희가 별점 확인하고 차트 흐름도 같이 보겠습니다. 투자 매력도 몇 점이에요, 네이버는? 네, 일단 5점 드리겠습니다. 만점이 네, 벌써 네. 나왔습니다. 일단은 40만 원에서 45만 원 선까지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차트를 좀 볼게요. 지난 3월 18일 전고점이 41만 원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왜 5점을 드렸냐면 뭐 제 기준인 밸류와 그리고 뭐 기술적 위치, 앞으로 펀더멘털 네. 이런 부분을 제가 세 가지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네이버 차트도 굉장히 매수하기 좋은 그런 타이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막 61선을 뛰어넘었던 그런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격이 61선과 굉장히 좁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매수를 진행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고, 뭐 펀더멘털은 앞서 말씀을 다 드렸고, 그리고 향후에 있던 밸리에이션적인 부분들도 어떤 성장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저평가된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45만 원 수준도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보수적인 추정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넓게 보면 장기적으로 본다면 50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출 성장률이 상당히 또 견고한 게 네이버입니다. 네. 앞으로 성장성에 주목을 해서 일단은 목표 주가를 40만 원에서 45만 원 선으로 보수적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네이버 얘기를 했으니까 저희가 또 카카오 얘기를 빼놓을 수가 네, 없습니다. 아주. 다시 뛰는 성장주, 저희가 두 번째 종목으로는 카카오를 골라봤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회사들의 성장과 가치가 상당히 크게 부여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바로 네이버와의 차별점이죠. 네. 자회사들의 성장. 카카오가 아주 가파른 속도로 주가가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는 뭐 애플리케이션 개발이라든지 모바일 메신저 이런 플랫폼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국내 1위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운영하고 있고, 또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로 인해서 모바일 게임 그리고 모바일 광고 등 이런 서비스 연계로 인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특히 자회사 쪽에서의 지금 성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회사 그라운드X 등을 통해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두나무가 대표적으로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카카오엠을 이제 흡수를 합병을 해서 스타쉽 그리고 이제 플레이엄 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 사업도 이제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멜론 사업 부분을 이제 분할을 해서 이제 멜론 컴퍼니가 설립이 예정이 돼 있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실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기는 지난해 대비해서 매출 45% 정도 성장을 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광고 매출 그리고 비수기 효과 때문에 분기 기준으로는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이 부분은 이제 역시나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커머스 부분에서 약 45%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커머스 쪽에 역시나 카카오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네.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톡비즈, 또 카카오는 국내 1위 메신저답게 이 톡을 이용한 비즈니스를 이제 통해서 매출을 많이 일으키는데요. 톡비즈 매출액은 연간 대비 61%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빌리티 사업도 아주 큰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모빌리티 T 블루 매출과 그다음에 또 카카오는 또 이제 증권사까지 인수를 하는 모습을 맞아요. 보였죠. 그래서 네. 금융 상품 판매로 인해서 연간 89% 지난해 대비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웹툰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유료 콘텐츠인 이 매출과 유료 콘텐츠 매출 쪽을 살펴본다면은 역시나 이 페이지가 있죠. 카카오 페이지 그리고 피코마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와 피코마의 글로벌 매출 증가가 또 보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유료 콘텐츠 관련된 매출 부분은 연간 대비 현재 80%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만 했다 하면 80%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큰 네. 특징이고요. 이 또 영업이익만 이 콘텐츠 사업에서 79%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카카오인데요. 그래서 이제 커머스 부분을 좀 살펴본다면 이 톡 채널 그리고 알림톡, 톡보드 이런 광고로 연계된 이런 연결로 인해서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톡보드 광고는 향후에 성장률이 약 50% 이상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톡을 이용한 비즈니스의 선순환의 매출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커머스 쪽을 사업을 좀 살펴본다면 또 카카오는 선물하기라는 기능이 있죠. 그리고 배송 상품이 이제 제한된 지역이 좀 있었는데 이 배송 상품도 지역도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즉 역시나 카카오도 향후 성장 산업으로 이 이커머스를 두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높은 객단가 그리고 수수료율 이런 부분 때문에 배송 상품 확대가 된다면 역시나 이 실적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오리지널 콘텐츠인 타파스 이 부분도 공급이 확대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콘텐츠 쪽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글로벌로 확장을 하고 있는데 대만과 그리고 태국을 시작으로 해서 하반기 글로벌 진출을 통해서 영역을 확대를 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회사 또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상화폐 시장을 안 볼 수가 없는데요. 네. 바로 이 두나무와 클레이튼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 또 카카오의 한 특징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또 급속 팽창하고 있고 요즘은 좀 줄었지만 근데 다시 머스크가 또 언급을 하기 시작했죠. 네. 머스크가 다시 언급을 시작하면서 오늘 또 비트코인 가격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두나무 가치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는 두나무 지분을 약 23.1%를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그래서 두나무가 상장한다고 가정했을 때 P를 약 글로벌로 한 20배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만 된다고 봤을 때는 약 그 두나무의 시총이 약 20조에 다다른다라는 그런 결과가 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사실 밸류에이션 가치는 아주 정확하게는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좀 측정해봤을 때 네. 현재 주가 대비 저평가냐 그렇게 되면 매수 의견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각 사업부당 총 그 합해서 약 150% 이상 성장은 나올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도 현재 주가가 밸류에이션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더 오를 여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카카오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도 뭐 성장성만큼은 보장이 되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화되는 자회사들의 IP에 따른 뭐 연결 가치 재평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면에 또 이런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있네요. 카카오 자회사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다 성장을 하게 되면 카카오는
지주사로 점점 변모를 하게 되면서 매력이 떨어지지는 않냐, 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뭐 네. 일단 그 부분은 사실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사실 네. 요즘에는 또 사실 지주회사가 더 매력적인 부분으로 부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지주회사가 뭐 인코퍼레이션으로 바뀌면서 투자회사로 변모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지주회사 밸류를 줄 수가 없어요. 투자회사로서 밸류를 줄 수 있는 것이지 SK가 대표적인 그쵸, 한 예로 그쵸. 설명할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투자회사가 되면 됐지. 지주회사로 변모할지는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아직까지는 그런 네. 부분까지는 좀 그 걱정을 안 하고 카카오를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카카오였습니다. 저희가 투자 매력도 별점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몇 점일까요? 밸류는 이게 매력도는 정말 좋은데 네. 일단 너무 빠르게 올라간 측면이 있어서 일단 4점 부여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주가가 신고가를 그리고 있는 카카오입니다. 차트 흐름 볼까요, 그러면? 네, 사실 카카오를 잡으려면 5월 17일 날 약 10만 원 이하로 좀 빠졌을 때 잡았을 때가 제일 좋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은 네. 이제 고점을 넘어가 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고 매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회사가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조금 더 조정이 왔을 때 이격이 좀 5일선이랑 붙었을 때 약 13만 원 초반 정도 왔을 때 뭐 이게 올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걱정되신다면 역시나 역시 살짝 쪼개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10만 원에 살 걸 얼마에 살 걸 네. 이거는 참 늦은 후에 저희가 매번 시장에서 하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종목 카카오로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시 뛰는 성장주를 잡기 위해서 송동현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930 투자전략실 주제에 맞는 송동현 대표가 직접 골라온 공략주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은 네. 여러분들이 좀 잘 모르는 성장 분야를 하나 가지고 오고 싶어요. 그리고 네. 복잡하지 않고 단일 품목에서 성장 산업에 나올 수 있는 그 관련된 주를 안다면 훨씬 더 접근이 쉽고 밸류 측정도 쉽기 때문에 오늘 한 이 종목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제 업황부터 좀 보겠습니다. 업황은 바로 스마트 사이니지라는 업황입니다. 네. 자,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스마트 사이니지라는 것은 바로 PC랑 TV, 모바일에 이은 다음 세대의 터치 스크린이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뭐 보시면 쉽게 설명드리면 맥도날드 보시면 이 무인 단말기 있잖아요. 여기에서 결제도 가능하고 터치 패널도 가능한 이런 이제 단말기라 보시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스마트 사이니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스마트 사이니지에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스마트 사이니지는 이 연간 성장률이 약 23% 정도 성장하고 있는 매력적인 현재 업황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또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 무인 단말기과 관련된 비대면 관련된 주가 또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또 매력적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바로 이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에서 점유율이 약 27.6%로 현재 글로벌 1위를 달성하고 있는 것도 아주 매력적인 분야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뉴 미디어의 광고 시장 그리고 디바이스 활용도의 상승 이런 부분 때문에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공공장소라든지 상업용 장소에서만 이제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이런 것을 넘어서 이제는 그 전시 매체로도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디지털 사이니지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백화점, 면세점, 무역센터점을 보시면은 이 외벽에 디지털 사이니지를 설치해서 외관 아주 좀 멋있게 꾸며놓은 그래요? 그런 네. 부분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한성 같은 경우는요, 이 사옥 최초로 패션업계 최초로 외벽에다가 이 최초 디지털 사이니지를 운영하고 있는 또 상황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이 첨단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그런 아름다운 외형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사이니지를 활용한 키오스크 분야에서도 또 새롭게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결제까지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이 부분도 향후에 디지털 화폐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됐을 시에 또 접목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식당, 카페, 마트 등 이런 비대면 주문 결제라든지 결제 가능 이런 올인원 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부분도 성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거 잘 모르실 건데 맥도날드라든지 스타벅스에 스마트 사이니지를 공급을 하고 있는 2015년부터 공급을 했습니다. 그럼 이 맥도날드 스타벅스에 보이는 이 예를 들면 운전하면서 이 뭐죠?
그 드라이브 스루 할 때 보시는 그 단말기 있죠. 그게 네. 삼성전자가 공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거 잘 모르셨을 건데. 그리고 하반기의 대세 트렌드는 사실 또 소비재를 꼽고 있는 뭐 분석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하반기 코로나19 공급 확대로 인해서 주요 상업 점포가 확대가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환경 트렌드가 이어지면서 무인 단말기 수요도 저는 크게 증가를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맥도날드라든지 스타벅스가 이 연간 주요 개점률이 약 25%를 보인다고 합니다. 25% 외형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맥도날드는요, 이 코로나19 백신과 이 BTS 효과 때문에 외형이 제대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지금 같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맥도날드 네. BTS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런 스마트 사이니지에 관련된 연관된 종목이 무엇이냐? 이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뭐 스타벅스나 맥도날드에 스마트 사이니지를 공급하고 있고 네. 삼성전자 대상으로 그러면 또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있죠. 오늘의 주인공이겠네요. 단독으로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오. 단독 공급. 네. 바로 종목 이름은요. 네. 바로 파버나인이라는 회사입니다. 파버나인은 177830의 종목 코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자, 파버나인이라는 회사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버나인은요. 알루미늄 소재 가공 기업인데 이 프리미엄 TV라든지 의료기, 그러면 가전제품 외장재 등을 주요 제품으로 생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알루미늄 소재 외관 제품인 이 제조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아노다이징이라는 표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이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라인화된 이 형상 가공 공정 운용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아주 미세한 그런 공정까지 처리가 가능한 그러니까 디자인에 적합한 그런 가공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주요 거래처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주요 거래처가 삼성전자고요. 숨겨진 스마트 사이니지 최대 수혜주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의 TV라든지 생활 가전의 외관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최근 가전제품 디자인이 굉장히 중시되고 있죠. 비스포크라든지 맞아요. 이런 알루미늄 소재 가공에 다 이 바로 파버나인의 기술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고급화된 이미지 메탈 적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향후 수요에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 포면 처리 기술이 이 매출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전반적인 ASP 단가는 올라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미니 LED, 그다음에 스마트 사이니지 수요 급증에 따라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여간 삼성전자의 알루미늄 외관 단일 공급자가 바로 파버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표면 처리 기술은 현재의 가전을 넘어서 의료기기 분야에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에 이 자동차라든지 우주항공 기술에도 접목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파버나인의 기술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향후에 자동차 우주항공 기술도 대표적인 성장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적용이 된다면 밸류에이션을 더 줄 수가 있다는 네. 것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역시나 2015년부터 스타벅스, 맥도날드의 외관 부품을 현재 공급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 스타벅스, 맥도날드는 최근 신규 매장이 약 40%가 바로 이 드라이브 스루 매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매대를 포함해서 스마트 사이니지에 대한 수요는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베트남 생산 기지를 이전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의료기기 등 이익률이 높은 제품 판매 비중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서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나갈 전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보수적으로 약 20%의 성장세를 준다고 가정을 해도 현재 포워드 PR은 약 16배 정도로 책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2020년 주가에 약 1.2를 곱하고 거기에서 현재 주가를 나눠주면은 현재 그 밸류에이션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PER 16배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최대한 이 성장 산업과 그리고 향후의 어떤 성장성을 대비했을 때는 약 20배를 줘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회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버나인은 현재 그 저평가된 현재 상황이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버나인을 오늘의 성장주 내의 공략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별점 확인하고 저희가 차트를 보겠습니다. 투자 매력도 네, 이제 5점이고요. 네. 이제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차트 역시도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 현재
이제 막 정배열을 그려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정배열을 올라가고 있었고 단기적인 고점을 이제 막 넘어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수 적기로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향후의 성장성 그리고 현재 밸류에이션 측면을 발휘했을 때 역시나 파버나인도 증권사 리포트가 없다 보니까 아직 잘 안 알려진 종목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나온 리포트가 뭐 지난해 하반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바로 이런 밸류에서 기회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까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잡아주시죠. 네, 현재 가격에서 분할 매수 해주시고요. 1차 목표가는 보수적으로 8,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연말까지 길게 본다면은 저는 충분히 2차 목표가 10,000원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5,9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파버나인이었습니다. 목표 주가 1차 8,000원, 2차는 10,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성장주 위주로 930 투자전략실에서 풀어봤습니다. 앞서 살펴본 3개의 종목들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인터넷 업종 내에서는 대표되는 두 종목 네이버와 카카오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송동현 대표 오늘 투자 매력도 별점 5개 주셨고요. 카카오는 투자 매력도 별점 3개였습니다. 파버나인을 오늘의 공략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디지털 사이니즈 업황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고 투자 매력도 별점 5개와 함께 목표 주가 1차로는 8,000원, 2차로는 10,000원을 잡아주셨습니다. 네, 930 투자전략실 오늘 정말 많은 시간을 네. 할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만큼 성장주 장세가 오면은 또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지 여러분들 종목과 함께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시 35분에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또 염승환 부장이 출연할 예정이니까요. 오늘 증권광장 일부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송동현 대표는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